결국은 R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걸 우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의학 정보 채널 힘내쇼 TV의 김문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아리가 왜 아플까? 본인의 어떤 종아리가 건강한지 자가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내 종아리가 아플 때 어떻게 스트레칭 하는지, 또 이제 어떤 근육 강화 운동이 있는지를, 종아리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생활 습관 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아리 근육은 과연 괜찮을까? 늘 보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손가락으로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엄지와 이제 검지를 이렇게 내 종아리를 측정을 해서 만져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아리가 두껍기 때문에 건강한 종아리. 그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종아리를 가장 두꺼운 비율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겹친다. 겹치면 이제 근육이 얇다.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엄지와 검지 했을 때 이렇게 만져진다. 그러면 이제 근감소를 의심해 봐야 되고 우리가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줄자로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적 수치가 우리가 보통은 32cm 미만인 경우는 이제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2cm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6에서 한 40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절대적인 두께만으로 이제 종아리 근육을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를 테스트하는데, 보통 이제 20, 30대는 10회, 40, 50대, 50대는 7회, 그 다음에 60대는 5회 정도 이상 했을 시에 우리가 기능적으로 안정스러운 종아리다 라고 판정하시면 됩니다. 종아리의 어떤 평가하는 방법을 아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또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표면을 봅니다. 표면. 우리가 표면을 봤을 때 이제 울퉁불퉁하다든지 색깔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하지 않고요. 표면은 건강한 종아리는 매끈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딱딱한 종아리야 말랑한 종아리가 어떤 것이 더 건강한 종아리일까?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실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종아리가 건강할지 말랑한 종아리가 건강할지를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딱딱한 공입니다. 딱딱한 공. 딱딱한 공은 우리가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 생각하면 이 딱딱한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표면직이 맞는 동작이 작죠. 참 작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피를 짜야 되는 게 종아리의 역할입니다.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 게. 근데 이제 이 종아리 이제를 보시면 딱딱한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표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게 짜줘도 별로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거의 안 올라가죠. 여기 보면 힘을 줘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게 이제 말랑한 종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껍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이게 말랑한 종아리라 하는 거는 수축과 이완이 굉장히 했을 때 이 표면적이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밑에서 펌프질을 한다. 이 표면적이 많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이렇게 심장을 올라가는 이 피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게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아까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면, 딱딱한 종아리와 말랑한 종아리는 실제로 말랑한 종아리가 건강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두께도 중요하지만 이 말랑하면 우리 종아리의 어떤 근육 기능이 수축과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건강한 종아리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제가 보여드릴 거는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도 도구 없이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캘프 레이즈,
결국은 이 까치발이죠. 까치발로 뒤꿈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반복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초보자도 연세 드신 분도 다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고, 캐플레이즈. 앵클 홉스는 발목을 이용해서 제자리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프 스쿼트는 다리와 발목을 이용해서 제자리 뛰기 하는 거고, 내로 스쿼트는 두 다리를 붙여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뒤로 뛰기, 아니면 등산도 오르막길인 경우에 종아리 근육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4가지 동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주 흔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알배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알배겼다, 알이 배겼다. 이거는 뭐냐면 알하고 근육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알은 우리가 뭐냐면 근육이 뭉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은 3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복근이 과다하게 이제 두꺼워진 경우에는 이제 알이 배겼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알이 배긴 경우에는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하이힐 있잖아요. 하이힐 같은 것이 오래 신는 경우에 알이 많이 배깁니다. 뭐 3번째, 뭐 유전적으로 조금 알이 배기는 분도 있고, 비만이어서 약간 부종이 생기면서 알이 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알은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알이 배겼다, 근육이 뭉쳤다 하는 경우에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또 스트레칭 방법이 있거든요. 이 또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스틱도 있고요, 폼룰러라는 도구도 있고요, 실제로 맥주병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종아리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있는데, 오래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경우에는 종아리 건강에 좋지 않고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꼬은다든지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종아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무실 때 다리를 살짝 올려놓고 주무시면 종아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을 당연히 이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주 4회 내지 뭐 5회 정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앞쪽 근육보다는 뒤쪽에 있는 장단지나 허벅지 쪽에 뒤태 근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음식 섭취, 이 또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모든 이런 생활 습관 자체는 우리 건강이라 하는 거는 결국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걸 우리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아리 통증 그리고 이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가 댓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